네, 안녕하세요. 위스키 네비입니다. 이번 주 증류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번 주에 제가 녹듀 증류소를 했는데, 역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가끔 보면, 이렇게 증류소와 이제 위스키 브랜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증류소들은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킬커란 같은 거 있죠. 킬커란은 굉장히 인기 위스키인데 그 킬커란을 만드는 글렌가일 증류소는 글렌가일이라 그러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과 뭐 원래 안옥이 그렇게 막 엄청 메이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제 증류소들에도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줄 때가 아닌가 싶어서 증류소 이야기를 꾸몄었고요. 아무튼 이제 저번 주에 마이너한 증류소를 이제 진행했으니 나름 메이저 중에 하나인 이제 하이랜드 파크 증류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그 하이랜드 파크 증류소가 이름에서 오는 그 뉘앙스 때문인지 하이랜드 지역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착각을 많이 하세요. 실제 그 하이랜드 지역에는 하이랜드 파크 증류소가 없고 스코틀랜드 최북단에 위치했습니다. 그 하이랜드 파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한데 아마 이제 1900년대에 그 하이랜드 디스틸러스, 지금 에드링턴이 인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굳혀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전부터 썼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관계가 없다. 하이랜드 지역과는 일절 관계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 최북단이니까 뭐 제일 하이랜드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스코틀랜드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카파 증류소 얘기를 이제 드렸었는데 스카파 증류소가 대략 한 300~400m 떨어져 있다고 이제 하죠. 지금 보시면 이 자료에서 우측 상단 부분에 하이랜드 파크 증류소가 있고 중간 좌측쯤에 보면 이제 스카파 증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0m 차이로 최북단 증류소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에서 하이랜드 파크 증류소가 가져간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오크니 섬의 그 주 도시는 이제 커크월이라는 도시인데 이 워낙 가는 게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그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가는 길이 험합니다. 뭐 배 타고 막 가기에는 좀 어렵고 그때 이런 증류소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작은 섬에 비행기로 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구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스카파도 그랬고 그 사람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증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이랜드 파크 지금 이제 로고에는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로고에는 없네. 이 하이랜드 파크 증류소는 그 1798년에 세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설립자는 데이비드 로버트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하이랜드 파크 증류소를 로버트 데이비슨이 설립했다라는 그 문서가 없어요. 알려져만 있고 문서가 없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맞다고 하는 축은 뭐냐면 이 지역이 그 최북단 지역인데다가 그 불법 증류의 거의 본고장 같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증류소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하이랜드 파크 증류소가 아니었겠느냐. 근데 뭐 아무튼 그 불법 증류소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1700년대에도 뭐 증류를 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는 치차하더라도 하여튼 정식 면허는 1826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대략 글렌리벳 같은 증류소들이 이제 면허를 취득한 시기와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 1840년 정도에 이 지역에 유지였던 보릭이라는 사람의 그 가문이 인수를 하고 그 뒤에 1895년에 그 글렌 그란트를 설립했던 제임스 그랜트가
이제 인수를 했다가 1937년에 지금 현재 에드링턴의 전신인 하이랜드 디스틸러스에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맥켈란 다음으로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좀 많이 올리고 있죠, 에드링턴이. 그 하이랜드 파크도 그렇고 이제 오크니 섬에도 피트 위스키를 생산을 합니다. 그 피트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오크니 섬에 있는 피트를 사용해서 플로어 몰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를 다 플로어 몰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플로어 몰팅된 피트 그 보리를 한 20% 정도, 메갈 20% 정도 사용을 하고 80%는 이제 본토에서 수입한 메갈을 사용해서 위스키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라이트 피트에 속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3ppm 이하로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피트가 있다는 거를 인지할 정도지 굉장히 피트가 세다 이런 걸 느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일라 피트와는 다르게 그 피트에 대한 캐릭터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약간의 그 허브 향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아시다시피 페이너머스 그라우스의 원주이기도 했었어서 싱글 몰트 비중은 한 3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큰 증류소 지금도 아니고요. 아니었다가 이제 위스키 붐 때 이렇게 증축하고 해서 꽤나 커지긴 했지만 아무튼 현재는 대략 한 250만 리터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이제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최근에 맥켈란도 그렇고 좀 평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엔트리급인 12년이 지금 맥켈란도 이제 12년이 뭐 구형이 좋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듯이 하이랜드 파크도 12년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뭐 다른 위스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엔트리급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99년 정도에 에드링턴의 소유로 완전히 에드링턴으로 바뀌면서 이제 바뀐 정책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위스키를 쉐리 위스키, 그러니까 쉐리 캐스크에 숙성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리필이든 뭐 퍼스트 필이든. 그래서 버번 계열을 생산 안 하는 건 아닌데 아마 이게 버번 캐스크들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버번 캐스크들은 이제 블렌딩용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병임 같은 경우도 쉐리보다는 버번이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게 그 이유가 아닐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하이랜드 파크가 예전부터 그 이너서클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프링뱅크에도 비슷한 게 있고 뭐 브룩라디도 뭐 프렌즈 오브 브룩라디 이런 그다음에 아드백 커미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데와 다르게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팔킨 캐스크라고 이쪽에서는 예전에 뭐 바이킹들이 쓰던 그런 술을 보관하던 캐스크였다 이런 그 약간의 그 스토리를 붙여서 50리터짜리 캐스크에 그 추가 피니쉬를 더한 제품을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다른 뭐 아드백 커뮤니티나 이런 것처럼 뭐 한 병 이렇게 발로태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캐스크째 팔아요. 캐스크째 팔고 지금 이제 홈페이지 상에는 38병을 개런티 해주고 가격은 대략 5,250파운드, 그러니까 한 병에 138파운드 정도의 분양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캐스크째 분양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이제 라벨을 붙여서 받게 되고 기회가 되면 한번 저도 해보려고 가입은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여태까지 한 번도 된 적은 없습니다. 네. 일단 라인업들 코어 레인지부터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엔트리급이 10년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 더 엔트리급인 나스 제품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도수 표기된 제품은 10년, 12년
18년, 21년으로 돼 있고 12년부터는 그 아메리칸 시즌드 오크 캐스크, 그 쉐리 캐스크로 지금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퍼필 리필에 대한 표기는 별도로 없긴 합니다. 18년까지가 실질적인 코어 레인지고 21년은 지금 2020년, 2019년부터 이제 좀 제한된 릴리즈로 그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도수 뭐 표기가 이제 20년이 넘어가는 애들은 지금 이제 디자인이 한번 바뀌었는데요. 이 바뀐 이제 디자인의 그 고속성들이 차츰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고속성 제품은 25년, 30년, 40년까지가 지금 릴리즈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하이랜드 파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뭐 25년이라던가 30년이라던가 한 제품들이 막 48도, 50도 가까이 발매되던 적이 있었는데 점점 알코올 도수가 내려가고 있어서 좀 실망감을 표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거 외에 스페셜 릴리즈 제품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코어 레인지는 아니고 언제 단종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들인데 일단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작년에 출시가 됐었죠. 제 주변 분들도 많이 구해서 드셨는데 하여튼 요것도 쉐리 캐스크로 맛이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 스피릿 시리즈 오브 더 베어, 그러니까 스피릿 오브 더 베어라는 나스 제품 하나, 그다음에 14년, 16년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그 릴리즈들보다 도수를 조금씩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40대 초중반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이제 그거 외에는 지금 보시면 검정색 보틀들이 있죠. 이제 제일 왼쪽에 18년은 그 면세점 전용 제품이고, 두 번째는 미국 발매 버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뭐 어디다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특정 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뉴메이크 스피릿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류소에서 뉴메이크 스피릿을 이제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일반 샵에서도 그렇고 하이랜드 파크의 뉴메이크 스피릿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홈페이지상 소개된 오피셜 제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단종돼서 얘기 안 할까 하다가 이 풀볼륨이라는 그 버번 캐스크로 된 그 제품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2017년에 나왔고요. 한때 국내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던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스크 스트렝스는 아니지만 48도에 가까운 약간 알코올감이 살아있는 제품으로 사랑을 받았었고, 그거 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국가별 리미티드 혹은 면세점용 리미티드 해서 국내도 나온 적이 있었죠. 서울 에디션도 있었고 코리아 듀티 프리 익스클루시브 제품도 있었는데, 이게 싱글 캐스크 제품분이 이제 지역별로 뭐 샵별로 면세점별로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뭐 혹시 여행하시다가 발견하면 구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지터 센터, 오크니에 있는 비지터 센터에서 파는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영국 본토에 넘어와서 한국까지 오기는 쉽지가 않긴 한데 아무튼 증류소 기념품으로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너서클 제품이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약간 각 라벨마다 이제 손으로 쓰고 라벨 작업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비싼 편이지만 뭐 한 번쯤 가져보고 싶다. 근데 이게 38병이나 현지에서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된다 그러면 국내 이제 수입사인 DMP 스피리츠에서 만약에 배송을 해준다 그러면 참 고마울 텐데 뭐 그건 제가 발롯이 당첨되고 난 다음에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외에 하이랜드 파크는 독립병입으로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하이랜드 파크 증류소가 명시된 독립병입자도 굉장히 많고, 혹은 이렇게 시크릿 오크니, 뭐 오크니 몰트 이런 식으로 블렌디드 몰트거나 혹은 싱글 몰트거나 해서 증류소를 표기 안 하는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 추측상으로는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 시크릿 오크니 외에도 예전에 그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위트로라는 그런 위트로 같은 이제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블렌딩용으로 나왔던 제품들이 아닐까 제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특정 증류소에서 만들었다고 알려진 뭐가 있을까요? 뭐 탈리스만의 재료 토마틴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보틀의 원재료인 뭐 딘스턴이나 토보모리 같은 데서 제품을 이제 독립병입으로 나갈 때 원래 이 원주는 블렌딩용으로 만든 거야 라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시크릿 오크니가 됐든 위트로가 됐든 이렇게 하이랜드 파크 증류소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보틀들은 대체적으로 블렌딩용으로 생산됐던 약간 레시피가 조금 다른, 뭐 그렇다고 해서 맛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류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이 오크니가 굉장히 스카파도 그렇고 하이랜드 파크도 그렇고 굉장히 끈끈하게 서로 잘 연관돼서, 물론 회사는 다릅니다. 페르노리카와 에드링턴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모기업의 사정이고, 실제 섭 안에서는 굉장히 교류가 많고 서로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 오크니 자체 독립병입이나 브랜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칼초라는 위스키인데, 이거는 스카파인지 하이랜드 파크인지 표기도 안 해놨습니다. 그냥 오크니 몰트라고만 돼 있는데, 이게 일부 블렌딩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는 물론 이제 도수도 별로고 가격도 저렴하진 않지만 현재도 시판되고 있는 위스키라서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일단 하이랜드 파크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증류소 또 하나 가져와서 재밌게 하고 싶은데, 최근에는 그 재미없는 강좌보다 이게 더 재미없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뭔가 심기일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